자, 이번 시간에 고교 선택의 기준입니다.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한참 얘기하다가 안 된 걸 알고 다시 녹화를 시작을 했어요. 자, 고교 선택 기준이고,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이제 고등학교 분류 중에 일반고하고 특목고 중에 과학고 영재학교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살펴볼 건데, 일반적으로 서울대 합격생 분석을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지표로 많이 삼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면,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이 55% 정도, 약 일반고가 나머지 45% 정도 차지합니다. 이제 그런데 기본 이제 정원으로 보면 특목고 자사고 훨씬 적은데 더 높은 결과를 가지고 있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란 얘기예요. 일반고랑 특목고 자사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걸 확인해 보면 되고요.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일반고 설명드릴게요. 전국에 많이 있고요. 서울대 배출학교가 전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전국에 있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 합격생이 평균 0.5명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고의 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일반고를 가는 거는 추첨으로 갑니다. 추첨은 다른 말로 이제 뺑뺑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중학교 3학년 말이 되면 지망을 씁니다. 보통 1지망에서 한 8지망 정도 이렇게 써요. 학생이 학군의 1지망부터 8지망, 구역 내에 1지망에서 8지망을 각각 나누어서 쓰면 그 각각에서 50%씩 선발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선발이 되냐면 1지망으로 정원을 채운 학교는 더 이상 뽑지 않죠. 마찬가지로 2지망도 마찬가지고 3지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입장 말고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학생이 1지망을 A라는 학교, 2지망을 B라는 학교, 3지망을 C라는 학교를 작성해서 냈다라고 치면 1지망 A 학교가 되면 땡큐,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최고의 시나리오고, 1지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1지망이 떨어졌으니까 2지망으로 썼던 B라는 학교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B라는 학교로 봤더니 1지망으로 정원을 이미 다 채웠어요. 그럼 나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1지망 인원으로 미달이 됐다라고 하면 2지망으로 쓴 학생들끼리 남은 티오 가지고 또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우고 가는 건데, 살펴보면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사실은 인기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지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구분도 하고, 집에서 가깝다 멀다, 학교 환경이 좋다, 가장 중요한 거 대학 입시 실적이 어떠한가, 이런 기준으로 사실은 선호 학교가 구분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1지망 학교를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달 학교를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미달 학교로 가는 거거든요. 낙수 효과라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자, 추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시작 번호와 간격 번호라는 게 임의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번호가 예를 들어서 3번에 간격 번호가 10번이 이제 된다면은 학생들 번호 기준으로 3번, 13번, 23번, 33번 학생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게 이제 전자식으로 추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학교 배정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겨울방학 중간에 한번 있어요. 이제 가서 결과 보고 이제 예비 소집으로 고등학교 방문하고 반배치고사 보고 이제 이렇게 2월을 보내거든요. 이제 이때 보면 아이들 표정만 봐도 이제 딱 느껴져요. 그래도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갔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집에서 가깝고 입시 실적 좋고, 그다음에 학습 환경 좋고, 요즘에 대부분 이제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좀 가까운 고등학교, 인기 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지망이 떨어지면 진짜 집에서 이렇게 창문 열어도 바로 보이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내가 다니는 배정받은 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한참 한 30분 이상 가야 있는 고등학교에 배정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 고등학생들은 사실 시간이 금이거든요. 금보다 더 비싸요. 근데 학교를 오고 가며 많은 시간을 이제 통학하는 데 쓰고,
더 피곤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일지망을 들어갈 거냐, 이제 이게 큰 문제죠. 아무튼 그게 이제 일반고입니다. 이제 선발형 고등학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먼저 볼 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유지가 될 특목고 2개, 영재학교, 과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한 두 학교입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와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학생들 지도해요. 프로젝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원체 적기 때문에 대학교도 아니고요, 거의 대학원 수준으로 학생들을 밀접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그러니까 학습 환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전국에 원래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8개까지 늘었고요. 평균 경쟁률은 12대 1입니다. 인기 좋은 영재학교는 20대 1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20명 뽑는데 2,500명씩 지원하기도 합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총 3단계로 되어져 있고요. 1단계는 서류 제출하고 2단계에 이제 모여서 영재성 판별 검사라는 시험을 봅니다. 3단계 때는 이제 다시 캠프로 모아서 토론, 발표, 산출물 제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캠프 전체 과정을 이제 평가받아요. 이제 거기서 선발을 하는데 보통 1단계에서 한 900명 내외, 2단계 한 400명 내외, 3단계는 한 200명 내외가 살아남아요. 서바이벌이죠. 과거에는 입시 이제 전형 일정만 다르면 영재 학교들끼리도 중복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일정이 다 거의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많이 합격합니다. 36.6명을 합격을 하는데요. 이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기 서울대를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서울대를 선택한 학생 수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를 선택 안 한 학생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지디스트, 유니스트 같은 이제 과학기술원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요. 이제 극히 일부는 하지 말래도 꼭 수능 봐서 의대나 치대를 갑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래도 한 20-30명씩은 의대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세종 영재 예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 지원생이 한 명도 없고 학교마다 약간 기풍은 다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연평균 기본 학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학습 환경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100% 기숙사고요. 그마저도 엄청난 장학금으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꿈의 특목고라고 불리는 영재학교였고요. 이제 나중에 영재학교 준비하는 과정엔 나중에 제가 영재교육원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원 쪽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과학고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랑 좀 비슷한 학교인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을 따라서 과학고는 교원 자격증 있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십니다. 경기도는 광역 선발인데 경기도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과학고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북과학고가 있고요. 의정부에 있습니다. 북과학고잖아요. 경기 북부. 자, 과학고 선발은 이제 방문 면담이 있고 소집 면접이 있습니다. 방문 면담은 뭐냐면 이 방문 면담을 하는 이유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원래 이제 보는 2단계 소집 면접 때는 교과 관련 면접 내용을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입학사정관이 들어서 이제 감시 아닌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교과 관련 질문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허심탄회하게 교과 관련된 면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고는 입학사정관들이 각 학교로 돌아버립니다. 각 학교를 가서 서류 면담을 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 학교에 과학고 지원하는 학생이 20명이 있다. 그럼 20명을 다 보여주지 않겠죠. 학교에서 먼저 한번 이렇게 필터링하고 정말로 지원할 학생들 몇 명 이렇게 추려서 교과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면담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 이제 불러드립니다. 소집 면접을 합니다.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한 학년 평균은 100명 재학을 하고 있고요. 평균 8.4명 서울대 합격합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 학생들도 영재학교와 비슷하게 과학기술원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합니다. 공립학교고요. 당연히 기본 학비가 좀 저렴하겠죠. 아까 처음에 이제 특목고 이야기를 할 때 하늘이 두 쪽 나도 유지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이유는요, 이 두 개의 학교는 국책이에요. 사실은 국가에서 공학 박사를 키우고자 고등학교 때부터 공들이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목고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들인데, 이거는 그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학교이고, 뭐 물론 입시에서 나름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 만큼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나중에는 이제 지원 가능한 특목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외국 국제고 설명드리겠습니다.